주영채가 차정원 앞에 서 있습니다. 정원아. 영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정원이 영채를 쳐다봤습니다. 사랑해. 나 널 사랑하나 봐. 영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진세훈이 나타났습니다. 영채야. 세훈이 영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너 사랑한단 말이야. 네가 어떻게 이래. 영채는 세훈을 밀쳐냈습니다. 한편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친밀한 리플리 예상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 시청과 동시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함께 보시죠. 진태석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사흘째, 서울현대병원 VIP 병동은 삼엄한 경호 속에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단 채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진태석의 모습은 한때 건양그룹을 절대 권력으로 지배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는데요. 창백한 얼굴에 각종 모니터가 연결된 태석을 지켜보는 황 실장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회장님, 꼭 깨어나셔야 합니다. 황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황 실장이 자리를 비운 새벽 3시, 가장 경비가 허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간호사 복장의 그 사람은 천천히 진태석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운 주머니에서 주사기 하나를 꺼냈는데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였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사기를 진태석의 링거줄에 꽂으려는 순간 정원의 머릿속에 아버지 차기범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정원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정원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지려는 순간 누군가 정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원아, 주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은 언제부터 병실에 있었는지 그림자처럼 나타났는데요. 이러면 안 돼. 너까지 살인자가 되면 안 돼.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 사람을 처벌하지 못했잖아. 아버지 억울한 누명도 25년 전 살인도 다 공소시효로 끝났어. 하늘이 정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복수는 내가 할게. 정원이 너는 이러면 안 돼. 하늘씨가 내 어머니가 증언할 거야. 25년 전 우리 아버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진태석이 그 사건을 묵인하고 이용한 정황까지 다 밝혀낼 거야. 정원은 주사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이 정원을 안아줬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황 실장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정원과 하늘은 급히 병실을 빠져나갔는데요. 다행히 황 실장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건양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이사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회사 경영 공백이 생길 수 없습니다. 임시회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헤라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임시회장직을 맡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부회장님,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후계 구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성급한 것 아닙니까? 헤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성급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진태석 회장이 언제 깨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동안 건양그룹을 누가 이끌 겁니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차정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헤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원아,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저도 이사입니다. 의결권이 있죠. 정원이 이 사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의 임시 회장 취임에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녀가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장면이었거든요. 혜라가 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원아, 우리 따로 얘기 좀 하자. 여기서 하시죠. 어차피 이사회 안건인데요. 그 순간 한혜라가 정원의 뺨을 갈겼습니다. 네가 설칠 자리가 아니야. 결정은 내가 해. 뺨을 맞은 정원은 황당함과 배신감이 커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두 사람이 진태석을 속이기 위해 서로 대립하는 척 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뺨까지 때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원은 당황스러웠어요. 헤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가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죠. 좋아. 그럼 묻겠다. 넌 누가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원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진세훈 상무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정말로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세훈은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이 이미 건양그룹 내부에 퍼져 있었거든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차 이사님, 진세훈 상무가 회장님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원이 대답하기 전에 헤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왜 진세훈 상무를 추천하십니까? 다른 이사가 정원에게 물었습니다. 혈연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세훈 상무는 지난 5년간 건양그룹 해외 사업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헤라가 비웃었습니다. 능력. 진세훈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다 진태석 회장의 후광 덕분이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정원과 헤라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사들은 두 사람의 대립을 지켜보며 어느 편에 설지 고민했는데요. 결국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한혜라 임시회장 취임안은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됐습니다. 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라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원이 회의실을 나서려는데 헤라가 정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원아, 잠깐만. 두 사람은 빈 복도로 나왔습니다. 헤라가 주위를 살피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어. 계획대로야. 정원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적이 되는 것 같아요. 헤라가 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진태석이 깨어나면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안심할 거야. 그때가 기회야. 알겠어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복도 저 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세미였습니다. 세미는 급히 몸을 숨겼는데요. 언니랑 엄마가 가짜로 싸우는 거였어. 세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건양가 저택. 진세훈이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는데요. 진태석과 친자 확률 0%. 이게 진짜란 말인가? 세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건양가의 후계자로 키워졌던 자신이 홍 셰프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세훈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저예요. 주영채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 영채가 들어와 세훈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훈이 영채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영채야, 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뭘요? 내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영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세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넌 알고 있었겠지. 공난숙 회장이 다 말했을 테니까. 오빠, 주영채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건양그룹 지분 때문이었지? 영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세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한텐 아무 가치도 없어. 건양가 핏줄도 아니고 회장 후계자도 아니니까. 오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영채가 벌떡 일어나 세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짜예요. 저 오빠 사랑해요. 주영채가 망설이면서 말했습니다. 세훈이 영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 그딴 거 믿을 것 같아? 영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훈은 그런 영채를 보지도 않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영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영채의 머릿속에는 세훈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 왜 자꾸 차정원 생각이 나는 거지? 영채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영채가 그동안 정원을 괴롭히고 미워했던 이유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정원에 대한 묘한 감정,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것이 영채를 괴롭혀왔던 것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영채는 자신의 입을 막았습니다. 며칠 뒤 건양그룹 임시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한혜라가 임시회장으로 취임한 첫 이사회였는데요. 안건은 진세훈의 처우 문제였습니다. 진세훈 상무의 건양그룹 내 직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특혜를 계속 줄 수 없습니다. 헤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세훈 상무를 일반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진세훈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세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제 처우를 결정하십니까? 헤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건양가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요? 세훈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양그룹을 위해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회사를 잘 압니다. 그때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혈연은 아니잖아요. 세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혈연이 뭐가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하죠. 한혜라가 진세훈의 말을 맞받아치며 이야기했어요. 그 능력도 진태석 회장의 후광 덕분이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세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헤라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헤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세훈은 주먹을 꽉 쥐고 이사회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세훈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는데요. 젠장. 젠장.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세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세훈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세훈이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서양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My name is Richard Morrison. I'm your father's friend. 마이 파더. 세훈이 어리둥절했습니다. 홍 셰프 씨 말입니다. 제 오랜 친구죠. 세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홍 셰프가 당신의 생부라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건양그룹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그래서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당신을 대표로 앉히고 싶습니다. 세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저를요? 홍 셰프의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리처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세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건양그룹에서 쫓겨나는 순간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리처드가 세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 강남의 모리슨 코리아라는 새로운 투자 회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진세훈이었습니다. 리처드의 자금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억 원이 순식간에 한국으로 흘러들어왔고 세훈은 하루아침에 신흥재벌로 떠올랐습니다. 건양그룹 이사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쫓겨난 줄 알았던 진세훈이 더 큰 힘을 갖고 돌아온 것이었거든요. 한혜라는 긴급히 차정원을 불렀습니다. 정원아, 진세훈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봐. 이미 조사했어요. 리처드 모리슨이라는 미국 투자가인데 홍 셰프의 친구래요. 홍 셰프가? 헤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진세훈이 복수하러 온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진태석이 깨어나기 전에 서둘러야 해.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그날 밤 진태석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서울현대병원 VIP 병동 회장님. 황 실장이 진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태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일주일 만에 깨어난 것이었는데요. 물. 태석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 급히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태석은 물을 마시며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마나 잠들어 있었나? 일주일입니다, 회장님. 일주일. 태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황 실장은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혜라가 임시회장이 된 것, 차정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 진세훈이 모리슨 코리아를 설립한 것까지. 태석은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미있군. 헤라와 정원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네, 회장님.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대립했습니다. 좋아. 태석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하지만 태석은 몰랐습니다. 헤라와 정원의 싸움이 가짜라는 것을요. 태석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퇴원한다. 회장님, 아직 몸 상태가. 괜찮아. 나가야 해. 황 실장이 말리려 했지만 태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병원 가운을 벗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차정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원은 태석이 깨어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이. 오, 정원이로군. 태석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보고 싶었다, 딸. 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 넌 내 친딸이잖아. 정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 남자를 죽이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태석이 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 헤라를 열심히 공격했다며?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해. 헤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그러면 건양그룹은 네 거야. 정원은 태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제가 정말 엄마를 배신할 거라고 믿으세요? 물론이지. 넌 똑똑한 아이니까. 누가 진짜 권력을 가졌는지 알잖아. 정원이 비웃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당신 편이 아니에요. 태석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정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와 제가 싸우는 건 당신을 속이기 위한 연극이에요. 우리는 한편이에요.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정원이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일주일 전에 당신을 죽이려고 가져왔던 거예요. 그때는 못했지만 정원이 주사기를 태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다음엔 안 망설일 거예요. 정원은 주사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헤라와 정원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황 실장. 예, 회장님. 계획을 바꾼다. 헤라와 정원 둘 다 제거해. 그날 밤 건양가 저택. 주영채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지? 영채는 세훈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대신 머릿속을 채우는 건 차정원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채야, 나야. 진세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채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훈이 들어와 영채를 안았습니다. 영채야,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심하게 굴었어. 영채는 세훈의 품에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영채야, 나 다시 일어섰어. 모리슨 코리아 대표가 됐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오빠, 나랑 같이 가자. 건양가는 나를 버렸지만 우린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영채가 세훈을 밀어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왜? 저는 오빠 사랑 안 해요. 세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누구야? 누구를 사랑하는데? 영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차정원이라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세훈이 영채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말해. 누구야? 차정원이에요. 영채가 소리쳤습니다. 세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차정원을 사랑한다고요. 그동안 차정원을 괴롭혔던 건 질투가 아니라 애증이었어요. 세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채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저도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세훈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비틀거리며 걷는 세훈의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세훈은 건양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세훈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느꼈습니다. 건양가 핏줄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자신을 떠나고 하하. 세훈이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원이 산책을 나왔다가 세훈을 발견했습니다. 세훈 씨? 세훈이 정원을 보더니 갑자기 달려와 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아, 나 좀 도와줘. 정원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내 인생이 무너졌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제발. 세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건양그룹 후계자였던 남자가 정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정원이 세훈을 일으키려 했지만 세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채가 당신을 사랑한대. 정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내 마음도 이상해. 나도. 나 역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정원은 세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진세훈. 정원아, 나랑 같이 여길 떠나자. 리처드가 나에게 큰 힘을 줬어. 이제 건양그룹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 수 있어. 그만해, 진세훈. 정원이 소리쳤어요. 세훈이 이어서 말했어요. 진태석한테 복수할 수 있어. 공난숙도 한해라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어. 정원이 세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훈 씨, 당신 미쳤어. 일어나서 정신 좀 차려. 정원은 세훈을 남겨두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세훈은 정원이 사라진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모리슨 코리아는 건양그룹의 주요 협력업체들을 하나씩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의 자금력 앞에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건양그룹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진태석이 직접 참석했는데요. 진세훈을 막아야 합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태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세훈이, 그 녀석이 뭘 어쩌겠어?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모리슨 코리아가 우리 협력사를 계속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태석은 여유로웠습니다. 걱정 마. 내게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비장의 카드요? 태석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진세훈의 생모조영란이 홍 셰프와 불륜 관계였다는 증거야. 이걸 공개하면 세훈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져. 한혜라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건양가도 같이 망신당합니다. 25년간 가짜 아들을 후계자로 키웠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상관없어. 세훈을 막는 게 먼저야.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며 진세훈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리처드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석이 물었습니다. 리처드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Mr. Jin, I have a proposal. Morrison Korea wants to acquire Gyeonhyang Group. 뭐라고? 태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훈이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모리선 코리어가 건양그룹을 인수하겠답니다. 이사회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리처드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This is our offer. We will pay 30% premium over current market price. 세훈이 태석을 쳐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장님? 아니, 이제 전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태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감히. 감히요? 세훈이 비웃었습니다. 전 이제 진태석 회장보다 더 큰 힘을 가졌습니다. 리처드 회장님 덕분에요. 리처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태석이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절대 팔지 않아. 그럼 적대적 M&A로 가겠습니다. 세훈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세훈과 리처드는 이사회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태석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정원과 주하늘이 만났습니다. 차정원이 말했어요. 하늘씨, 진세훈이 건양그룹을 인수하려 한대. 주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근데 이상한 건 리처드 모리슨이야. 정원이 물었습니다. 왜? 하늘이 말했어요. 내가 조사해봤는데 리처드는 단순한 투자가가 아니야.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는 것 같아. 정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더 큰 세력? 하늘이 이어서 말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일 수도 있어. 정원은 불안해졌습니다. 하늘이 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아, 혹시 진세훈이 너한테 이상한 말 한 거 없어? 정원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하늘은 정원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정원은 며칠 전 정원에서 있었던 일을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세훈이 무릎 꿇고 같이 가자고 했다는 것까지. 하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진세훈이 정원이 너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 심각한 표정의 하늘을 바라보며 정원도 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조심해, 하늘씨. 진세훈은 지금 모든 걸 잃었어. 그런 사람은 뭘 할지 몰라. 일주일 뒤 모리슨 코리아는 건양그룹 주식을 공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건양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고 난리였습니다. 진태석은 급히 우호 지분을 모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혜라가 갖고 있는 13% 지분이 관건이었는데요. 태석이 헤라를 불렀습니다. 헤라, 네 지분을 내게 넘겨. 싫어요. 뭐? 저도 경영권을 원해요. 왜 당신한테만 줘야 하죠? 태석이 헤라의 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헤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 치워요. 여긴 회사예요. 태석은 헤라를 밀쳤습니다. 헤라가 말했습니다. 진세훈한테 제 지분을 팔까 생각 중이에요.
미쳤어? 진세훈이 더 높은 값을 부르거든요. 태석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해라, 넌 죽고 싶어. 협박해봤자 소용없어요. 전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해라는 태석의 방을 나갔습니다. 태석은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밤 한혜라가 차정원을 불렀습니다. 정원아, 이제 끝장을 봐야 할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진태석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진세훈도. 어떻게요? 헤라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진태석의 비자금 계좌 정보야. 스위스에 8천억이 숨겨져 있어. 어떻게 이걸? 황 실장이 줬어. 황 실장도 이제 진태석을 버렸어. 정원은 놀랐습니다. 이 정보를 검찰에 넘기면 진태석은 횡령죄로 구속돼. 그리고 헤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리처드 모리슨의 자금 출처야. 이것도 어떻게? 주하늘이 조사했어. 리처드는 사실 중국 자본의 앞잡이야. 진세훈은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한국 기업을 먹으려는 거야. 정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폭로하면 진태석도 진세훈도 끝이야. 하지만 엄마, 그러면 건양그룹도 무너져요. 헤라가 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야 해. 건양그룹은 태석이 더럽힌 회사야.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해. 정원은 헤라의 결심을 느꼈습니다. 정원아, 엄마가 미안해. 널 이런 싸움에 끌어들여서. 괜찮아요. 이건 제 싸움이기도 해요. 두 모녀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다음 날, 검찰의 진태석의 비자금 정보와 리처드 모리슨의 중국 자본 연결 정보가 동시에 제보됐습니다.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건양그룹 진태석, 8천억 비자금 스위스 은행 숨겨. 모리슨 코리아, 중국 자본 앞잡이 의혹. 진태석과 진세훈은 동시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건양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모리슨 코리아 주가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주일 뒤 진태석이 구속됐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였습니다. 진세훈도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건양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주영채가 차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정원아. 정원은 영채를 쳐다봤습니다. 주영채가 입을 뗐습니다. 고백할 게 있어 당황한 눈빛으로 정원이 물었습니다. 뭔데? 영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 사랑해. 정원은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채야, 넌 지금 혼란스러운 거야. 주영채가 손을 휘저으며 다급히 말했어요. 아니야. 진심이야. 영채야. 정원이 영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난 널 사랑하지 않아. 영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원이 영채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한 달 뒤. 건양그룹은 해체됐습니다. 회사 자산은 모두 채권단에 넘어갔습니다. 진태석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세훈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지만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리처드 모리스는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2년 뒤 차정원은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한혜라가 투자했고 주하늘이 경영을 도왔습니다. 진세미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앞에 진세훈이 나타났습니다. 2년 동안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정원아. 정원은 세훈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세훈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뭔데? 세훈이 허겁지겁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복수할 수 있었어. 진태석도 공난숙도 모두 감옥에 갔잖아.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들 스스로 무너진 거지.
세훈이 정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원아, 다시 시작해, 우리. 정원은 세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세훈 씨, 난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진세훈은 조급하게 외쳤어요. 하지만, 그리고 내 옆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어. 정원이 덧붙여 말하던 그때 주하늘이 나와 정원의 옆에 섰습니다. 세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렇군. 세훈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세훈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정원은 세훈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늘이 정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두 사람은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영채는 차정원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진세훈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떠났고요.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참 어렵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주영채도 진세훈도 언젠가는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